여러분, 혹시 재혼하셨거나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재혼한 친구, 형제 있으세요? 오늘 이 얘기는 그분들한테 꼭 전해주셔야 해요. 재혼은 새 출발이에요. 근데 준비 없이 하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 이철수 씨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 둘을 돕고 아내와 사별한 후 62세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 상대는 58세 박미숙 씨. 미숙 씨도 전 남편과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황혼의 외로움을 달래며 6년을 같이 살았어요. 나쁘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근데 철수 씨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철수 씨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에 예금 1억 2천만 원, 합쳐서 약 4억 원이에요. 젊을 때부터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에요. 철수 씨는 살아생전에 이 재산은 내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유언장을 따로 써두지 않았어요. 설마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으니까요.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재혼 배우자 미숙 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철수 씨 친아들 둘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새엄마가 가져가냐고 반발했어요. 미숙 씨는 나도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조했는데 당연히 내 권리가 있다고 맞섰고요. 결국 법정 싸움이 됐어요. 가족이 법원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철수 씨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원은 재혼 배우자 미숙 씨에게 전체 재산의 42% 가까이를 인정해줬어요. 철수 씨 친아들들이 나머지를 나눴고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언장 한 장 없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순서,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정해놨어요. 1순위가 자녀예요.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어요. 대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비율이 달라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이걸 배우자 상속분 가산이라고 해요.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철수 씨 경우처럼 재혼 배우자 1명, 친자녀 2명이 있다면요. 자녀는 각각 1, 배우자는 1.5로 계산해요. 합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5, 총 3.5예요. 배우자 몫은 1.5 나누기 3.5니까 약 42.8%예요. 자녀 둘이 나머지 57.2%를 반반 나누는 거고요. 4억짜리 재산이면 재혼 배우자가 약 1억 7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6년 함께 산 배우자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의붓자식은 어떻게 돼? 새엄마 딸도 상속받아? 이건 다행히 아니에요. 의붓자식, 즉 배우자가 전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요. 피가 안 섞였으니까요. 단 입양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재혼 후 배우자 자녀를 입양하셨다면 그 자녀도 상속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재혼 배우자한테 재산 안 가게 할 방법이 없냐고요?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놔야 해요. 죽고 나서는 늦어요. 첫 번째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을 제대로 써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언장 쓴다고 해서 100%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류분 제도 때문이에요. 유류분이 뭐냐면요.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아무리 유언장에 재혼 배우자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써도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해요. 앞서 계산한 것처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42.8%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약 21%예요. 유언장을 써도 재혼 배우자는 최소 21%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언장이 의미가 없냐고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의미 있어요. 유언장이 없으면 42.8%를 가져가고 유언장이 있으면 2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요. 4억짜리 재산이면 약 8천만 원 차이예요. 유언장 한 장이 8천만 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형식을 갖춰야 해요. 유언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자필증서 유언이에요. 말 그대로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전문 전치를 자필로 써야 하고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쓴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해요. 컴퓨터로 타이핑한 거, 날짜 빠진 거, 도장 없는 거 전부 무효예요. 이게 형식 안 맞아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내 마지막 의사가 형식 하나 때문에 법적으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정증서 유언이에요.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걸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하는 거예요. 증인도 2명 있어야 해요. 비용이 좀 들지만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해요. 나중에 저 유언장 가짜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게 아닙니다. 이런 시비를 막을 수 있어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공정증서 유언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생전증여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자녀한테 재산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미 준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생전증여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걸릴 수 있어요. 배우자가 생전에 자녀한테 다 줘버려서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증여는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서 해야 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방법은 혼전계약서, 정확하게는 부부재산계약이에요. 재혼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써두는 거예요. 각자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은 각자 소유고 상대방 사망 시 상속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해요. 근데 이걸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재혼 전에 이런 얘기 꺼내기가 분위기상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서로 자식들 사이에 싸움 안 나게 하려는 배려예요.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 부부재산 계약 꼭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종신보험이에요. 보험 수익자를 친자녀로 지정해 놓으면 내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자녀한테 가요. 재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해도 보험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재산의 일부를 보험으로 전환해 놓는 것만으로도 자녀한테 확실하게 넘겨줄 수 있는 몫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입하신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배우자도 받아가요. 다섯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재혼 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건 절대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 같이 산 건데 같이 갖는 게 맞지 하는 마음으로 공동 명의로 바꿨다가 나중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지분 절반은 다시 상속재산이 돼요. 그리고 그 절반에서 또 배우자 상속분이 계산돼요.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건 배우자한테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자녀 입장에선 불리해지는 거고요. 이미 재혼하셨고 유언장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만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에요.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예약 잡으세요.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십만 원 선이에요. 재산이 몇 억인데 유언장 한 장 쓰는데 몇십만 원이 아깝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몇십만 원이 나중에 몇 억을 지키는 거예요. 유언장 쓸 때 이것만 꼭 넣으세요.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아파트 이렇게요. 수혜자도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요. 그리고 유류분을 고려해서 배우자한테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는 방향으로 쓰세요. 완전히 영원으로 하면 나중에 소송이 생겨요. 유류분 이상을 줘버리면 자녀 몫이 줄어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한 번만 상담받으면 딱 낮게 써드려요. 그리고 지금 드는 보험 있으시면 당장 수익자 확인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제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줘요. 만약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친자녀 이름으로 바꾸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부부 재산 개혁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자식들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신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서로 자식들 싸움 안 나게 미리 정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이해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어른스러운 결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미 분쟁이 생기셨거나 재혼 배우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분들, 대한법률구조공단 1315 전화하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니까
빨리 상담받으실수록 좋아요. 마무리할게요. 철수 씨 아들들은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재산 정리가 안 됐어요. 새어머니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법원 서류를 들여다봐야 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다 유언장 한 장 없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재혼은 잘못이 아니에요. 황혼의 외로움 달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재혼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새 출발을 했으면 재산 설계도 새로 짜야 해요. 그게 내 자녀를 지키는 거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지키는 거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내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가입하신 보험 수익자 확인하거나 공증사무소에 전화 한 통 넣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 재혼하신 분들, 재혼 생각 있는 분들한테 특히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